사람이 들어갈 크기의 전자레인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마른 북어로 1cm 두께로 칭칭 감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사실 그렇게 크게 여러분에게 오진 않습니다. 제 충고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 일상에서도 이용하시기에 좋은 작은 팁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법물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과학 얘기 이어갈게요. 과자 봉지에 보면 우리가 손을 잡고 뜯을 수 있는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 과자 봉지들이 많아요. 그걸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톱니를 여러 개일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게 톱니 모양을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잡아당기게 되면 톱니 부분에 오목하게 패인 부분의 끝부분, 그 부분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게 돼요. 마지막 이 오목한 부분이 거기가 면적이 작잖아요. 그래서 압력이 강해지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 아랫부분에 큰 압력이 가해지게 되고, 따라서 그곳에서 비닐봉지가 뜯어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사실 과자 봉지를 뜯을 때 그 부분을 잡고 뜯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도 잘 안 될 때 유리한 방법이 동전을 준비하신 다음에 양쪽을 동전으로 잡고 잡아당기면 이 응력 집중이 더 효율적으로 발생해서 더 잘 찢긴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톱니 부분 잡고 찢으시고 잘 안 찢기면 동전도 이용해 보십시오. 그 부분이 비닐봉지가 재질이 다르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해요. 그 부분에 하필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오른손잡이들이 많아서 과자의 오른쪽 부분에 톱니 모양으로 찢는 위치를 표시한 과자 봉지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 바로 전자레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전자레인지는 어떻게 그러면 음식을 데울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전자레인지 안에는 약 기가헤르츠 정도 되는 전자기파를 발생하게 됩니다. 한 2GHz, 3GHz 그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전자기파가 발생하면 왜 하필 그 전자기파의 진동수를 그 정도로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자레인지에서 여러분이 뜨겁게 데우려고 하는 음식 안에는 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수분이. 그것도 특히 액체 상태의 물이 많이 있죠. 액체 상태의 물 안에는 물 분자들이 들어있는데요. 물 분자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물 분자들이 막 돌아다니는 운동도 있고요. 주변에 물 분자들하고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데 걔들이 이렇게 떨리는 운동도 가능하고요. 물 분자가 돌아가는 운동도 가능합니다. 이 전자레인지에서 이용하는 물 분자의 운동의 모드는 이 회전 운동이에요.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그 돌아가는 회전 운동, 그 다음에 전체가 움직이는 것, 그리고 진동에 해당하는 운동, 이 각각의 운동이 특정한 그 진동수에서 그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요.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는 전자기파가 가지고 있는 진동수는 물 분자의 회전 운동을 만들기에 적합한 진동수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음식 안에 들어있는 물 분자들이 전자기파에 의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 운동. 그러면서 열이 발생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음식물을 뜨겁게 데우는 것이 전자레인지의 원리죠. 그래서 해보시면 물기가 거의 없는,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요? 북어포 같은 거 전자레인지에 넣어봤자 별로 안 뜨거워지고요. 수분이 있어야만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이 전자파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것처럼 들리시잖아요. 그런데 전파 하면은 뭐 이렇게 몸에 안 좋은 느낌 별로 안 받으시죠. 그리고 물리학자는 자꾸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기파라고 부릅니다. 사실 다 똑같은 겁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상대를 유도하면서 공간을 진행하는 것이 물리학의 공식 용어로는 전자기파예요. 그걸 많은 분들이 전자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라디오 방송에 사용하는 전파는 전자기파 중에 특정 영역의 진동수 혹은 파장을 갖고 있는 전자기파를 우리가 전파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영어로는 전파가 라디오 웨이브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에 사용할 정도의 전자기파를 뜻하는 거여서 기억하실 게 전파, 전자기파, 전자파는 어감은 달라도 다 똑같은 겁니다. 용어라는 게 재밌더라고요. 전자파 그럼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라디오 전파하면 별로 안 두려워하고, 전자기파, 뭐 빛도 전자기파거든요. 빛, 전자기파라고 하면 뭐 별로 그렇게 해로운 느낌 잘 안 받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자레인지 안에 전자기파가 존재해요. 2.4GHz인가요? 뭐 2에서 3GHz
킬로헤르츠 사이로 기억하는데요. 그 정도의 진동수를 갖고 있는 전자기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전자기파는 사실 전자레인지에서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거의 차단합니다. 그 방법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전자레인지 보시면 뚜껑을 닫잖아요. 앞부분을. 거기 보시면 이렇게 철망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철망은 도체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기파는 도체를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전자기파가 바깥으로 유출돼서 여러분의 직접 오는 양은 여러분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사실 그렇게 크게 여러분에게 오진 않습니다. 물론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고요. 포도송이를 넣고 전자레인지를 돌리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걸 그 동영상에서 저도 보고 정말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지금은 그 원리가 알려져 있는데요. 처음엔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구성하는 뭔가 특별한 물질이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고요. 포도송이가 아니어도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전자기파의 일종의 공명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에는 포도송이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포도송이가 정확히 두 개가 딱 붙어 있을 수는 없죠. 작은 틈이 있는데요. 그 좁은 공간에서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전자기파가 그 폭에 딱 맞는 진동수를 갖고 있는 모드가 생성돼서 그게 그 안에서 공명 현상을 만들어내면서 진폭이 커지게 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빨리 온도가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전기 스파크가 보일 정도로 불빛을 내기도 하죠. 포도송이가 특별한 게 아니고 포도 사이의 간격이 좁아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전자기파의 공명 현상으로 현재의 물리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포도송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죠. 한편 여러분이 휴대폰 사용하실 때도 전자기파를 이용하죠. 그 공중에 있는 여러분과 통화 상대방 사이의 정보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여러분 휴대폰에 도착하기도 하고 여러분 휴대폰도 그 주변에 있는 기지국에게 전자기파의 형태로 정보를 보내면서 여러분이 인터넷도 하시고 친구랑 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하긴 한 거죠. 그 휴대폰에서도 당연히 전자기파가 나옵니다. 그 전자레인지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는 그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휴대폰 사용하실 때 전자기파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시거나 공포감을 느끼시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의 경우에도 거기서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있긴 있죠. 그런데 사실 제 생각에 전자레인지의 전자기파보다는 훨씬 에너지가 작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휴대폰이 사용이 뭐 발암 확률을 높인다든가 하는 그런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어서요.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전자기파. 요즘 제가 전자파라기보다 자꾸 전자기파로 부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전자파라고 하면 자꾸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전자기파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 교류 전류가 많이 흐르는 곳이 전자기파가 많이 생성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고압 송전탑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주변에 전자기파가 있긴 있는데요. 조금만 거리가 멀어져도 고압 송전선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도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고압 송전선이 보시면 두 선이 있는데요. 그 두 선의 극성이 달라서 한쪽에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두 번째 선에서 나오는 전자기파와 거의 상쇄돼서 전자기파를 줄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압 송전선은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거리가 멀어지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멀어지면 사실 위험하진 않습니다. 앞에 서 있어도 됩니다. 그 전자레인지의 앞면 거기에 철망이 있어서 그걸 통과해서 전자기파가 밖으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 전자기파 자체가 뭐 유독성이 있거나 이런 걸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데울 때 꼭 뭘 덮거나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덮는 게 필요할 순 있겠죠. 예를 들어 뜨거워지는 과정에서 갑자기 끓거나 하면서 뭔가가 튀어서 전자레인지의 겉면에 뭐가 묻거나 하는 정도면 모를까 굳이 뭘 덮어서 막을 필요는 없는데요. 전자레인지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음식, 사실 계란 같은 거, 달걀은 사실 안 넣는 게 좋아요. 뭐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이 달걀이 안에서 익으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거기서 어떤 액체 분자들 중에 일부가 기화하고 수증기 같은 것이 그러면서 달걀은 여기가 이렇게 겉이 딱딱하게 갇혀 있잖아요. 그 안에서 공기가 기체가 팽창하면서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잘못해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오래 두면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폭발하듯이 터져버리거든요. 달걀은 넣지 마시고요. 이건 여러분 일상에서도 이용하시기에 좋은 작은 팁인데요. 냉동피자, 냉동실에 오래 얼려놓은 냉동피자를 전자레인지에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빨리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딱딱한 고체 상태인 얼음의 물 분자는 회전하기가 어렵죠. 고체 상태인 물 분자들은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고체 상태의 경우에 만들어질 수 있는 운동은 얘들이 진동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물 분자의 진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하는 그 전자기파의 그 진동수인 2몇 기가헤르츠와 다른 거죠. 즉 고체인 딱딱한 얼음에 있는 물 분자는 전자레인지 안에서 물 분자의 회전 운동을 만들 수 없고 따라서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 요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냉동 피자를 여러분이 빨리 해동하는 방법. 저도 집에서 자주 활용하는데요. 냉동 피자를 접시 위에 놓고 살짝 물을 뿌리는 겁니다. 그 위에. 그러면 냉동 피자 표면에 액체인 물이 있고 전자레인지는 이 액체인 물을 빨리 데우거든요. 그래서 냉동 피자를 빨리 그 해동시키는 좋은 방법은 냉동 피자에 물을 뿌리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 조심하셔야 돼요. 전자레인지 안에 그 금속으로 되어 있는 물질을 넣지는 마십시오. 일단 금속은 자유전자가 굉장히 많은 물질이어서 금속 안에 만약에 여러분이 뜨겁게 만들고자 하는 음식물을 넣고 그 위를 금속 용기로 덮는다면 바깥의 전자기파가 그 금속 용기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음식이 데워지지 않는다는 게 먼저 이유고요. 또 은박지,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것도 전자레인지 안에 넣으시면 은박지나 뭐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에 있는 그 전자들이 이 전자기파가 입사하면서 운동하면서 잘못하면 거기서 뭐 스파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금속 물질은 전자레인지 안에 넣지 마십시오. 글쎄요, 이게 뭐 가능하긴 한데 굳이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자레인지가 투과할 수 있는 깊이가 있거든요.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한 1cm 정도니까요.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서 절대로 어떤 것도 해동을 안 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 그 어떤 음식인가를 두고 그 둘레를 1cm 이상 두께의 얼음으로 감싸면 됩니다. 얼음이 아니더라도 뭐라도 감싸면 되는데요. 얼음이 아무래도 편할 것 같긴 하네요. 뭐 아니면은 물을 포함한 음식물 주변을 마른 북어로 1cm 두께로 칭칭 감으셔도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하나 또 보니까 액체 질소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아이디어가 뭐냐면 사실 이건 얼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액체 질소가 있으면 거기에 여러분이 온도를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음식 전자레인지 그런 용도로 사용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액체 질소에 뭔가를 풍덩 담그세요. 그럼 액체 질소는 진짜 온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금방 여러분이 넣은 것이 다 얼어버립니다. 그렇게 얼린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당연히 온도가 오르지 않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고체 얼음은 이 물 분자의 회전 운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딱딱하게 온도가 낮은 얼음은 전자레인지 안에서도 사실은 온도가 오르지 않습니다. 제 충고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도 거기에 전자기파가 있는데요. 그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는 전자기파 정도면 그 물을 많이 포함한 사람의 조직 같은 경우에 1cm 정도까지는 들어가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사람의 몸의 상당한 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몸의 바깥쪽으로부터 1cm 정도 안에 있는 물 분자들은 온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들어갈 크기의 전자레인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시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십시오. 전자레인지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 피부 근처에서 1cm 두께면 상당히 두껍거든요. 거기서 그 안에 있는 물 분자들이 이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한 전자기파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온도가 빠르게 오를 텐데요. 그러면 사실은 화상을 입는 거죠. 바깥에서 뭘 뜨거운 거를 대해서 입는 화상이 아니라 여러분 몸에 있는 물 분자들의 운동으로 여러분의 몸의 바깥 부분 체온이 급격히 오르게 돼서 화상을 입는데 아마 심각한 화상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화상을 나누는 기준이 바깥쪽으로부터 어느 정도 깊이까지 화상에 의해서 인체 조직이 파괴가 되는지 기준으로 하는데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가면 이 화상은 바깥쪽의 문제가 아니라 안쪽에서도 물 분자의 운동으로 발생하는 화상이 될 것 같아서 아마 생명이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요. 들어가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하고 함께 재미있는 전자레인지의 원리와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지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들어가지 마시라는 부탁 그런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해봤고요. 법물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에서 또 여러분과 만나서 재밌는 얘기 이어갈게요. 감사합니다.